자, 교재 그 2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중간에 하중과 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중과 응력도 매번 시험마다 한 문제씩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양은 별거 안 되는데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중이요. 내가 아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렀습니다. 내 볼태기를 찌르면 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버티는 걸 응력 또는 내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손가락 힘을 하중이라고 해요. 근데 옆에서 힘을 가하면 수평 하중이다. 그럼 만약 이렇게 위에서 내리 누르면 수직 하중이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중에 보면 크게 장기 하중이라는 게 있고 단기 하중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장기 하중은 이게 길장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중을 가하면 장기 하중이다. 단기 하중은 짧을 단자입니다. 메모 안 해도 돼요. 정말 나를 좀 믿어주세요. 습관적으로 쓰면 고개 숙이고 쓰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빨리 써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내가 벗어나게 해준다니까. 합격이라는 영광도 내가 안겨줄 거고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시설계로만큼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어요. 짧을 단자, 단기간 동안 하중을 가하는 거다. 근데 이 장기 하중에 보면 크게 고정 하중이라는 게 있고 활하중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고정하중은 고정됐다라는 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하중 이렇게도 불러요. 이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정지했다. 정지하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정하중.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 이 활하중은 우리가 적재하중. 이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여기다 이런 그림을 내가 그리며 여기 지반선이 있고요. 뭐 더하면 기초도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붕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지붕이다. 지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둥이 있겠죠. 기둥들이 있을 거다. 요 기둥.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다. 기둥은 수직부재고 보는 수평부재고. 그 다음에 이 벽이 힘을 받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 계단은 계단인데 주요한 계단, 그래서 주계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계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1층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고 2층에도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겠죠. 이게 바닥판이다. 이게 지금 6가지를 적었습니다. 이게 주요 구조부라는 거예요. 이게 2차 과목 관계복귀에 보면 건축법에 주요 구조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불하고 관계있다. 불.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건 뭐냐 해서 이 중에 4개 놓고 엉뚱 하나 쓰는데 보통 이게 기초죠. 이 기초가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불하고 관계있다 그랬죠. 땅 속에 있으니까 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겹게 건축에서도 많이 나오고 2차 과목 어쨌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 고정하중 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그린 거야. 이런 것들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정하중이다 이거지.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하중. 움직이지 않아 죽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지했다 정하중. 그러면 요 적재하중이라는 거야. 또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하중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자 보자고요. 이 적자가 쌓을 적자다. 여기에 테이블을 이렇게 뒀다는 거야. 또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축물의 입장에서 보면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무게나 이 교탁이나 책상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거다 이거지. 그게 적재하중이다 이거죠. 이해했나요? 근데 여러분들 쉬는 시간 되면 화장실도 가고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이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하중. 활하중. 활동한다는 거죠. 생선회 아시죠? 활어회. 침이 골깍골깍 넘어가죠. 활어회.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보라매 공원이라고 그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 가까워요. 또 인천 소래포구도 자주 갑니다. 시간 되면. 워낙 생선들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활동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왜 밑줄 쳤냐면 원래 건축에서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토목에서는 사중, 활하중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건축하고 토목하고 용어가 다르니까 나라에서 용어를 통일시키려고 호텔에 비싼 돈 주고 용어 통일시켜 했더니 서로 양보를 안 해. 지네 밥줄 뺏기는 줄 알고. 그거 하나씩 쓴 거야. 건축에서 하나. 원래 이게 활하중은 토목에 썼거든요. 의미를 이해하시죠? 이런 거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했냐면 이 장기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수직하중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붕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죠. 기둥도 위에서 아래로, 보도 그죠?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중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단기 하중 보자고요. 이게 짧을 단자라 그랬죠. 짧은 기간 동안 하중을 간다. 적설하중.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와, 이 많은 양을 언제 나가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생각도 들지만 자신 있어야 고민하지 마. 보강을 하든지 합격만 하면 되잖아. 그죠? 처음엔 늦게 가지만 나중엔 달려갈 거야.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 날라다녀야 자신감 생기고. 개중에는 한 5월달 지으면 자신감이 넘쳐서 모의고사 보면 1등 나오고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결과 보면 한 개 차로 떨어졌다는 이런 소리 하고요. 그죠? 원하는 만큼 그 정도 되게 해줘야. 자, 이게 눈설자입니다. 이 적자가 쌓을 적자라 했잖아. 눈이 쌓인다는 거지. 여기 보자고. 눈이 와요. 그럼 눈의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겠죠. 눈이 녹으면 하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단기 하중이다 이런 얘기지. 다설지역. 이 다자가 많을 다자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우리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면 도대체 다설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기요. 눈의 깊이가 1m 이상 되는 지역. 이런 걸 다설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년설이라고 들어봤나요? 1년 내내 눈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눈이 왔다가 녹을만 하면 눈이 또 와. 그러니까 하중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 다설지역은 장기 하중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보통 일반 눈이 내리는 것은 다 무슨 하중이야? 단기 하중인데 눈이 1m 이상 내리는 다설지역은 적설하중을 어디다 집어넣어? 장기 하중에 넣어준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풍하중. 바람풍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죠? 보통 옆에서 불어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풍하중.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잖아. 그럼 없어졌네, 하중이. 그죠? 단기하중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진하중. 아까 지진이 오는데 지진의 힘이 10개면 좌우로 오는 힘이 9개. 하나만 위아래 오는 거다 그랬죠. 곧 수평하중, 횡력이다 이거지. 근데 지진이 올 때는 힘을 하중을 받지만 지진이 안 올 때는 하중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단기하중이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충격하중. 충격하중 예를 든다면 우리 옆집 아들내미가 우리 집 벽에다 짱돌을 집어 던지더라. 충격하중이다. 이러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옆집이 우리는 지하층이 없는데 지하 2층 판대더라. 이 흙이 꽉 차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흙을 다 퍼내버리면 여기 있던 흙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끼우뚱 기울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 우리 집 주변에 공사할 때 보면 현장 소장이 세제나 음료 같은 거 사갖고 와요. 공사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 변상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진 찍어가요. 근데 알았어요. 그러면 착한 바보 되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균열이 생기면 당연히 물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균열이 좀 있었어. 근데 이게 확 벌어져 버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혹시 있으면 내 스스로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호지를 붙여놔야 된다 이거야. 지진 와서 더우면 찢어지고 확 찢어질 거 아니야. 찍어야죠. 그럼 근거가 되잖아. 변상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하중이다? 충격 하중이다 이거야. 근데 왜 이게 단기 하중이 들어갑니까? 건물 다 지고 나면 하중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단기 하중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수압 하중도 있다. 땅속에 물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토압 하중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주로 시험에 언급되는 것들은 요것들이다 이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단기 하중의 적설 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눈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잖아요. 그죠? 바람은 옆에서 불죠. 맞아요? 지진도 옆에서 오는 게 거의 다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수직 하중만 있는 건 무슨 하중밖에 없다? 장기 하중밖에 없다는 거야. 단기는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 특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였잖아. 그죠? 이제 하중은 이걸로 끝이다. 그럼 이제 응력을 하려고 그래. 응력. 내가 조금 전에 그랬네요.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 찌르면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버티는 힘이 응력이다. 안에서 버티는 힘, 그래서 내력이라고도 한다. 곧 요 응력을 다른 말로 내력이라고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응력 보자고요. 조금 전에 하중에도 보면 장기 하중, 단기 하중이 있듯이 응력에도 장기 응력이 있고 단기 응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버티는 응력보다 이 손가락 하중이 더 크면 내 볼태기가 빵꾸가 나겠죠. 건축물의 입장으로 보면 건축물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 하중, 장기 하중이 뭔지는 우리 다 배웠잖아. 그죠? 장기 하중보다 장기 응력이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만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합니까? 이 손가락 힘보다 이 버팅기는 응력이 커야 빵꾸가 안 나잖아. 건물이 안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하중보다는 응력이 커야 된다. 이게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이게 부등호로 표현하면. 그럼 이 장기 하중은 곧 뭐예요? 고정 하중하고 활하중을 합친 거죠. 맞나요? 그렇잖아.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단기 응력은 요 장기 하중에다가 플러스 단기 하중.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킨 것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여기 좀 볼래요? 장기 하중이라는 게 뭐야? 고정 하중이나 하하중이잖아. 맞습니까? 이런 주요 구조부에다가 책상이라든가 사람 무기 이런 거잖아. 거기에다가 눈이 오죠. 거기에 바람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버팅겨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친 거를 버팅겨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얘기합니다. 장기 응력보다 단기 응력이 더 크죠? 그잖아. 이거 오는데 이거는 두 개 더한 것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과목이 건축 구조라는 과목이에요. 우리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은 건축 구조하고 건축 설비라는 과목이 있는데 20문제, 20문제, 40문제 나오는데 이 건축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장기보다는 단기가 커요.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시험지를 거꾸로 해서 잘 나와요.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는 장기보다는 단기가 짧은 것 같은데 거꾸로 장기가 더 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라 그랬어. 그죠? 항상 장기보다는 뭐가 크다? 단기가 크다. 그래놓고 시험장 가서는 장기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죠? 좋아요. 그러면 교재로 가서 23페이지에 여러분 책에 보면 하중에 장기 하중 거기에 보면 고정 하중 적재 하중 다 들어가죠. 교수님은 왜 여기다가 책처럼 고정 하중 적재 하중 먼저 안 쓰나요? 시험 문제 고정 하중 하하중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쓴 거야. 다 사연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그 다음에 단기 하중 얘기 다 됐고요. 근데 그 중에 적설 하중은 그런 얘기도 했네요. 어떤 얘기 했어요?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에 집어넣는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응력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일반 장기 응력 도표 맨 좌측 상단에 장기 응력에 보면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요 두 개 더한 게 요거 요 두 개 더한 게 장기 하중 곧 장기 응력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오른쪽에 보면 다설 지역은 뭐가 플러스 됐어요? 적설 하중이 플러스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야.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 이론반이니까 내가 문제 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유가 되는 사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그리고 모르는 건 이렇게 체크해놓고 내가 보통 여기 올 때 늦어도 6시 반 전에는 와요. 오셔서 내가 보통 사무실에 보면 그 안쪽에 교수실이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하라는 거야. 교수님이 오셨는데 수업해야 되니까 쉬어야지. 이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말고 오늘 와서 물어보라는 거야. 되죠? 그리고 나는 시간 없다 그러면 수업만 열심히 듣고 여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동영상 한번 더 보는 거야. 뭔 소리 되죠? 시간 아끼려면 1.5배 이런 식으로 속도로 빠르게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 다음 32페이지 기초구조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기초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될 거야. 자, 기초구조 얘기를 할게요. 네, 먼저처럼 기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연관지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기본을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잖아. 기초가 튼튼해야 돼.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초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참고로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 큰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재능이 많아요.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내가 그랬어요. 아빠는 예체능 밀어줄 능력이 안 된다. 다른 과를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지금도 뭐 유치부 애들 춤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런 쪽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살다가 놓쳤어, 한 파트를. 내가 가르쳐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한번 그때 기본을 놓치니까 계속 수학을 약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초라는 게 한 번 안 잡혀지면 계속 그걸 갖다가 채워나가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고 결국은 막판에 수학도 과외 끝까지 다 하긴 했지만 고득점을 맞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잖아. 겨우 대학 갔다. 뭔 소리 아시죠? 내가 이 소리 자꾸 내가 낙서하지 말라, 메모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단 한 번은 들어야 돼. 내 수업을 잘. 아, 그렇구나. 내가 다음 파트 되면 분명히 여유가 생기면 메모한다라고 했어요.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공부는 모르는 걸 체크하는 거야. 아는 걸 뭐하러 체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3번 체크를 했어요. 연필로 처음엔 체크한다. 두 번째 볼 때는 아는 거 체크할 필요 없죠. 볼펜으로 하잖아요. 모르는 거. 그죠? 나중엔 칼라펜으로, 형광펜. 처음부터 형광펜 책마다 다 해놓으면 다 노랗고 다 빨개.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 공부 잘하는 방법은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 같지만, 교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큰딸 내가 알려주면 이거 모르면 내 주변까지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 아빠 내가 물어본 것만 가르쳐 주래. 겨우 대학 갔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둘째 딸 교대 졸업해서 지금 교사합니다. 올해 졸업해서. 걔는 시키는 대로 해요. 밤을 새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고집은 세. 지혜비 닮아서. 집사람이 우리 효진이 어떻게 통제될지 모르겠대. 그 과정이니까 내가 내비두라고 해요. 아빠 나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막내 얘기도 했죠. 우리 막내는 스스로 공부해요. 아직도 TV 보는 거 거의 못 봐서 핸드폰 오락은 가끔 하고 컴퓨터로 오락은 좀 했지만 스스로 공부합니다. 의대 다닌다 그랬죠. 의대 지금 2학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중에는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 있고 지가 알아서 한다고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분명해. 최소한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과목 책임 못 져서 시설계는 책임질 테니까. 자, 우리가 보통 집안선을 기준으로 그 집안선 위로,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상부 구조라고 하고요. 요 집안선을 기준 아래로는 하부 구조, 이런 표현을 써요. 요 하부 구조를 기초 구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될 거니까 사실 기초, 땅 속에 있는 게 무조건 다 기초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오늘 지금 배우려고 이거 한다는 거야. 여러분 교재에 보면 32페이지에 기초의 명칭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맨 아래 보면 말뚝이라는 거 있나요? 말뚝이 있고, 거기에 보면 잡석 지정이 있고, 잡석 위에 보면 점찍여 있는 게 밑장 콘크리트고, 기초판, 기둥 이런 게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기초가 있고 지정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야. 지금 기초와 지정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그 옆에 집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기초판, 형식. 형식에 의한 분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독립기초, 복합기초, 그 다음에 줄기초, 이게 연속기초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온통기초.
기초판 형식에선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온통 기초라는 게 중요하다. 이걸 왜 하냐? 기초니까 설명 한 번쯤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줄기초는 이렇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 아래 기초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요게 기초판이다. 요거는 기둥이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걸 애우려면 힘들어지니까 그 말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이 있는 거. 이런 걸 독립기초. 독립군 아시죠?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죠.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만 있는 거. 그럼 복합기초는 미리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의 기초판에 이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의 기초판, 여기 기초판이죠. 여기 기둥이죠. 하나의 기초판에 2개 이상의 기둥이 있는 걸 복합기초라고 한다. 줄기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이거는 주택에서 많이 쓰이는데 중학교 때 우리 친구 집을 내가 그리는 겁니다. 이게 침실이고요. 욕실 겸 화장실이고 침실이고 여기 식당 겸 부엌이고 침실이고 여기 현관 여기는 거실이 있어요. 이 앞에 4짝짜리 병합문 창으로 쓰고 문으로 쓰고 이제 여기 마당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4명 저까지 4명 있는데 친구의 형이 연대 다녀서 제가 연희동에 태어났습니다. 서울의 연희동에서. 지금 연남동 유명하죠. 젊은이들 홍대하고 그죠? 홍대 옆에 동교동사에 내가 서교 국민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친구 형한테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서 친구 형방 여기서 친구 넷이서 과외를 같이 했었어요. 우리 집이 윤택하지 않았다 그랬어. 우리 어머니 시장에 장사하셨어요. 없는 형편에 너는 고생하지 말고 펜대 걸리고 편히 살라고 없는 형편에 과외도 시켜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친구 집입니다 이게. 근데 줄기초가 연속기초인데 주택에서 많이 쓰인다. 요 라인을 쫓아가면서 땅구덩이를 다 파냅니다.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요 땅을 갖다 파낸다. 요 라인을 쫓아가면서 요 라인들을 다 쫓아가면서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땅구덩이를 다 판다. 그래서 맨 아래다가 잡석, 돌은 돌인데 지멋대로 생긴 돌이에요. 이렇게. 요게 명칭이 잡석이다. 우리 강아지도 순종 잡종 있잖아요. 똥개에서부터 그죠? 말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여기에 미창 콘크리트라는 건 미창 콘크리트. 아는 사람은 재미없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기초를 다지려고 하는 거야. 이 미창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버림 콘크리트 이렇게도 불러요. 요 두께는 50mm에서 한 60mm. 우리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니까 이 단위를 안 써도 아 이게 밀리미터구나. 밀리미터면 센치로 하려면 밀리미터 잘 이해한 건 공 하나 빼면 이게 센치가 되니까 5에서 6cm 정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초판이라는 걸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의 명칭이 이쪽으로 따로 뺄게요. 기초판. 거푸집을 대고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아서
주택을 짓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설계 도면에서는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끊어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집안선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집안선이면 이게 요것도 좀 이따 따로 그릴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요 라인을 쫓아가면서 입체적으로 대한민국 다 뒤져도 이렇게 그림 그려준 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싶다 해서 막 빨리빨리 그려질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라인을 쫓아가면서 다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 안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철근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집안선인데 내가 아까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상부구조 아래는 하부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요. 자, 요 기초판이죠. 요 기초판 밑선. 집안선에서 요 기초판 밑선까지 요까지를 우리가 기초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기초판 밑선이지만 거꾸로 표현해 보면 여기 밑창 콘크리트죠. 그죠? 밑창 콘크리트 윗선이다 이거지. 맞아요?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 이게. 요 기초가 어디까지냐? 기초판 밑선 또는 밑창 콘크리트 윗선까지다. 그림으로 나왔었고, 그럼 이제 여기는 그럼 요 기초판 밑선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 이제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정. 그럼 보자고요. 자, 여기 좀 볼래요? 요 아래는 지정이니까 여기는 잡석이니까 잡석 지정이네요. 맞아요? 여기 밑창 콘크리트니까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되겠죠. 여기다가 모래 넣었다. 그럼 모래 지정 되겠죠. 여기다가 자갈 넣었다. 그러면 자갈 지정된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전문가 과정이 되는 거니까 땅 밑에 있다가 다 기초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기초와 지정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교재로 가기 전에 요거 이제 줄기초는 해결됐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아래 온통 기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있고 자 집안선 있으면 지하실 만약에 있다. 보세요. 지하실 전체에다 이 지하실 전체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친 거야. 온통. 눈 많이 온통 천지가 눈이야 이런 표현하잖아. 온통. 지하실 전체에다가 콘크리트를 쳤다. 이게 온통 기초야.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죠. 똑같이 주저앉으면 균등치마.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치마. 부동치마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부동치마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온통 기초는 부동치마 방지. 부동치마 방지에 아주 좋다라는 거야.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다? 온통 기초가 부동치마 방지에 좋다 이런 얘기야. 이제 교재로 갈 겁니다. 일단 32페이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된 거야 이미.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동결선 있나요? 여기 좀 볼래요? 이제 동결선 얘기를 할 건데 동결선이요. 여기 좀 보세요. 동결은 언다는 거야. 어는 선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물이 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다 할게요. 내가 늦어도 10시 5분에 끝내줄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난 집이 서울이에요. 제일 멀어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설비 시간에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9% 증가해요. 여러분이 냉장고 얼음 만드는 기계에 물 넣어놓고 나중에 얼음 됐을 때 보면 더 커져 있잖아요. 최적이 9%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4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바뀌면 최적이 4.3% 증가해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면 최적이 1700배 증가합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9%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물이 얼었어. 그럼 9%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위에 벽돌들이 있는데 이 벽돌이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반선에서 기초하고 지정을 구분하는 이 라인, 기초판 밑선 또는 밑창굴 윗선, 여기서부터 요까지 깊이, 요게 땅이 어는 선이 동결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결선 깊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북부지방은 120cm, 중부지방은 90cm, 남부지방은 60cm 이런 거야. 이게 옛날에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다. 건축도 가끔 시작하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북부지방은 120cm까지, 중부는 90, 남부는 60. 참고로 제주도는 0cm입니다. 제주도는 땅이 겨울에도 안 얼어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에 분류해서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 지금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중간에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해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다 얘기 나왔고, 온통기초에 보면요. 지문을 볼게요. 뒷부분이 필요한 건데, 작용하는 하중이 매우 커서 기초판 넓이가 아주 넓어야 할 때, 건축물이 지하실 바닥 전체를 기초로 만드는 것으로 매트 기초, 여기다 밑줄 그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저 봅니다. 라고도 한다. 주로 연약지반 또는 부동치마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다. 부동치마 방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매트 기초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덤블링이라는 거 하죠. 맞아요? 그때 뭐 깔아놓고 해요? 매트리스 깔고요. 그죠? 널쩍하게. 그죠? 온통 지하실 전체를 매트를 깔듯이 했다 이거야. 매트 기초.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자망 기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기초 지금 봅니다. 상부의 하중을 기초판으로 집안에 전달하는 형식의 얕은 기초 구조로 잡석 지정, 모래 지정, 자갈 지정 등이 있다. 기초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좀 볼래요? 정리해주려고, 제대로 해주려고 그래. 이런 독립기초, 복합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이런 것들이 직접 기초야.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무슨 기초라고요? 직접 기초야.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말뚝기초라는 게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여기 좀 봐야 돼요. 이거 명확하게. 자,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이게 고층 빌딩이라고 하죠. 고층 빌딩이에요. 고층 빌딩이면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그러면 단단한 집안이 지면에서 가까우면 말뚝을 여기다 때려 박아서 이 건물의 무게를 이 굳은 집안이 이 말뚝을 통해서 지지하고 있는, 버팅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런 말뚝을 우리가 지지 말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단한 지반이 너무나 깊숙이 있어. 여기까지 말뚝 다 때려 박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까지 말뚝을 때려 박아서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밀면 잘 밀리잖아요. 손바닥 대고 밀면 잘 안 밀려요. 그 이유는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해요. 손가락보다 손바닥의 면적이 넓잖아. 마찰력이 커서. 그러면 땅속이야. 땅인데 위에서 말뚝을 때려 박아. 근데 땅하고 말뚝 사이에 마찰력이 생기겠죠. 여기 길이로 따지면 3등분. 하나, 둘, 셋에서 요 밑에서 온 3분의 1 지역. 여기에 마찰력. 말뚝하고 땅하고의 마찰력으로 이 건물의 무게를 지지해 주는 거. 이런 걸 말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찰 말뚝.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무리 말뚝 이런 게 있어요. 무리 말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지면이 연약해. 건물이 주저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뚝을 때려 박으면 어떻게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멀었던 게 조밀해지겠죠. 이게 무리 말뚝이라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능상 또는 역학상 말뚝의 종류를 지지말뚝, 마찰말뚝, 무리말뚝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아직 결론 안 내렸어. 이 사용하는 말뚝이 나무면 재료적으로 보면 나무 말뚝이라고 해.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우리 전보산태 있잖아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잖아. 옷에도 보면 기성복, 맞춤복이 있잖아요. 그죠? 공장에 대량 생산하는 게 기성 콘크리트 말뚝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아까 현장 구조라는 거 땅속에 말뚝 박았잖아요. 현장 구조. 또는 강제 말뚝. 쇠로 만든 말뚝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얘기할 거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제 그 직접 기초하고 이제 말뚝 기초를 설명할 수 있어. 요게 기둥입니다. 기둥. 요게 기초판이에요. 예를 들어 어딘지 모르는 지반선이 있겠죠. 그럼 보통은 여기 때 밑창궁으로 잡석해서 버팅기면 되잖아. 근데 건물의 무게 너무 무거우면 말뚝을 갖다 지지 말뚝이든 마찰 말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말뚝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밑창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아래 잡석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건 말뚝을 썼죠. 이건 말뚝 기초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야. 거기서 가보자고 이제. 말뚝 기초요. 나무, 철, 콘크리트 등을 말뚝을 박아서 상부의 하중을 지중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깊은 기초 형식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만 하면 돼. 이거 애우라는 뜻이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그 아래 피어 기초, 자만 기초라는 게 있죠. 피어 기초 지문 볼 거야. 집안을 굴착하여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이다. 우물을 파는 식으로 우물통을 구축하면서 기초를 형성하여 우물 기초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좀 볼래 이제. 피어 기초를 우물통 기초라고 하는데 이 피어 기초나 자만 기초는 다 깊은 기초에 쓰는 건데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 지반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큰 콘크리트 간을 우리가 흉관이라고 하는데 흉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들어가서 숨바꼭질하고 이랬던 거 기억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콘크리트 관을 여기다 세워요. 사람이 여기 속에 들어가요. 이 땅을 파내는 거야. 그럼 이게 내려앉을 거 아니야. 우리 우물 만들려면 옛날에 땅을 파면서 옆에다 돌들을 했겠죠. 또 파면서 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땅 파 내려가듯이 우물을 파 내려가듯이 넣으면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맞나요? 땅 여기까지 팠을 거 아니야. 또 사람들이 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관을 또 갖다 놓고 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깊이까지 파들어가는 거야. 그 이 속에다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부어갖고 기초를 만들어요. 그래서 깊은 기초에 들어가는 거지. 우물통 파듯이 판다 해서 우물기초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만기초. 거기 보면 자만기초 이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야. 여기다가 할 겁니다. 여기다가 자, 잠수함을 떠올려 보세요. 잠수함이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 자만기초를 케이슨 기초라고 하는 건데 크게 개방잠함이 있고 용기 잠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개방잠함은 땅이 좋을 때 쓰는 거고 용기잠함은 땅이 안 좋을 때 쓰는 거야.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 집안선입니다. 그러면 지하층을 지상에다 미리 만드는 거야. 지하층을 어디다 만들어요? 지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이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둥과 사이에 보도 있죠. 근데 이 바닥은 뻥 뚫려 있어. 그럼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땅을 파요. 그 통에다가 담아주면 밖으로 빼내겠죠. 맞아요? 그래서 땅을 계속 파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럼 연결해서 건물 져가는 거야. 이게 개방잠함입니다. 땅이 좋을 때 하는 거야. 좋다는 얘기는 물이 안 나오고 이럴 때다 이런 얘기지. 용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 지상에다가 지하층을 미리 만들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운다는 얘기는 밀폐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땅이 안 좋아. 물이 많이 나와. 그럼 땅 파다 보면 물이 다 들어가면 작업 안 되잖아. 그지? 이 겉에는 밀폐되어 있는 거야. 이 바닥은 이 콘크리트 바닥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여기 가서 작업을 하는 거야. 통에다가 퍼서 보내겠죠. 근데 여기 밀폐되어 있다 보면 공기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2시간만 작업을 해. 2시간. 그럼 교대해줘야 돼. 그리고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압축 공기를 갖다가 펌프를 해서 공기를 주입해요. 공기. 이러면서 파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용기잠함이에요. 예를 들어 땅이 안 좋아 우리 집에 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농사나죠. 그러다 이 공사가 이거보다 이게 훨씬 늦어지겠죠. 2시간 하면 교체해줘야 되고 그죠? 돈도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놀리는 거보다 건물 져서 임대료 받는 게 더 낫잖아.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야. 개방잠함을 쓰든 용기잠함을 쓰든 상황에 맞춰 쓰면 되는 거죠. 다만 깊은 기초에 이것도 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교재로 가서 마무리 칩니다. 자만기초. 지하의 경질 지층에 이르기까지 상자같이 만든 구조물을 집안 굴착에서 내려앉게 만든 기초다. 여러분 자만기초는 했지만 이걸 구분하면 또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애쓰셨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